자, 이번 시간에는 숫자 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쓰기를 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쓰기 이런 거 전혀 안 하다가 나중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부모님의 그런 선택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숫자 쓰기를 뭐, 어린 나이부터 뭐 시켜야지 수 개념에 뭐 일찍 눈을 뜬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없고. 숫자를 쓰는 것과 수 개념을 익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 쓰기를 꼭 어린 나이에 시키지 않아도 수에 대한 개념을 학습시킬 수 있는 거는 되게 별개로 좀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 쓰기는 뭐 어느 때가 적당하느냐, 뭐 그거는 뭐 되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좀 시켜보니까요, 숫자 쓰기가 보통 뭐 2살, 3살, 4살 이런 때는 조금 버거워요. 좀 버거운데 5살이 되니까 좀 확실히 좀 수월하게 익히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쓰기 같은 경우에는 5살 이후에 하면 조금 힘을 덜 들이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5살이 아니어도 6살, 7살에 시작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만 숫자 쓰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런 그 수 개념은 있어야 돼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좀 떠올라야 되고, 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라는 그 수의 개념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연습시키는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 쓰기에 주력을 하기보다는 수 개념을 익히는데 이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수 개념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좀 익숙하게 만드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실생활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먹는 것들이 좋아하고 먹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들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 개념을 익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잘 먹지는 않는데 하리보 젤리를 아주 좋아해요. 하리보 젤리 딱딱하고 아주 좋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하리보 젤리를 가지고 많이 이제 수 개념을 익히는데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아무 맛 나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게 쌀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쌀 과자 이렇게 튀겨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귤 같은 걸로 이용해서 한 적도 있고요. 딸기 너무 좋아하니까 딸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수 개념을 익히게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수 개념을 익히는데 아주 좋은 그 과자가 있는데 그 노브랜드에서 파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통이죠. 이렇게 커다랗게 돼 있고 그 주황색 이렇게 치즈 과자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그 과자를 가지고 같은 수 더하기를 많이 연습을 해요. 하나는 두 개, 두 개 있으면 네 개, 그 다음 세 개 있으면 6개 이렇게 해서 뭐 10개, 10개 가면 뭐 20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평소에 그런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교구를 안 사는 건 아니고요. 교구도 있는데 교구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도구들 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교구를 뭐 계속해서 많이 구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구도 수 개념을 완전히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들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교구를 뭐 돈을 들여서 많이 사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숫자 쓰기에서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지금 한 3번, 4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찍었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폐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방송 초보들이 아는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 마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도 이제 검색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고 괜찮은 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 마이크 끼는 게 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티셔츠니까 밖에다 이제 걸기가 조금 선이 치렁치렁해서 좀 어려워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막 이제 머릿속에 복잡하니까 그런 실수도 하네요. 이렇게 옷 사이에 이렇게 넣다가 다른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대로 돌아다니다가
방송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뭐 한 10몇 분 걸려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찍었는데 보니까 오디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싸서 그런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마이크가 싼 게 아니라 마이크를 옷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밖으로 꺼내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옷 속에 집어넣다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뱃속에서 이제 녹음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이렇게 꼭 뭐 뱃속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좀 멀리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네,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아깝지만 뭐 열심히 찍었던 파일을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파일을 찍고 있다가 그 중간에 숫자 쓰기를 다시 한번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차피 뭐 제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혼자 하는 거라 뭐 대본 없이 또 하죠. 즉흥적으로 써놓은 대본이 없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제 경험과 그때그때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두서없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제 머릿속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숫자 쓰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숫자 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숫자를 쓰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사실 숫자라는 이런 기호가 나오게 된 것도 수의 개념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 누구나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이제 공식 장부라든지 이런 문서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숫자의 개념이 기호의 개념이 사용되었다라고 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연구하신 분들이 좀 뭐 몸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쪽에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 오래된 그런 전제 왕정들이 있었어요. 신에 가까운 권력을 휘두르던 전제 왕정들이 있었는데 그 전제 왕정들은 이제 지방 곳곳에서 이제 세금들을 이제 걷어 올리죠. 네, 걷어 올려가지고 그 세금이 그때는 뭐 화폐가 이제 많이 이제 통용되는 때가 아니니까 이제 물건들을 많이 이제 세금으로 걷게 되고 그때 이제 곡식이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걷어들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기록해 놓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수확한 어떤 곡식이나 이런 물자들을 그걸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 개념이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숫자 개념이 이제 발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쓰여져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수를 객관적인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 개념이 숫자 개념이고 그 수를 표현하는 어떤 그 개념의 한 종류로 십진법을 이제 낱개가 10개가 채워지면 다음 단위로 이제 10의 단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또 10의 단위가 또 다 채워지면 100의 단위 그 다음에 또 100의 단위가 또 다 채워지면 또 1000의 단위로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그 십진법의 개념에는 그 1의 자리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그 숫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관리들도 알아보고 백성들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개인일 때는 자기 자신의 이제 집 속에 있는 그런 창고 안에 있는 어떤 물자나 그런 물량의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호로 숫자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사항은 바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부터 9까지 지금 제가 9개의 숫자를 지금 가져다 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숫자 하나 빠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0이에요. 0. 0도 수의 개념입니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0도 아주 중요한 숫자고 그래서 숫자는 수를 나타내는 약속된 기호로 쓰고요. 숫자와 수는 구별되는 관념이에요. 네, 구별되는 개념이고 수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기호가 바로 숫자다. 따라서 수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쓸 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숫자는 뭐 빠르면 뭐 3살, 4살 이게 그때부터 벌써 학습시키는 분도 있고요.
이제 뭐 늦게 시작하면 뭐 6살, 7살 때 이제 처음 숫자 써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더 빨리 숫자를 잘 쓰고 정확하게 쓰느냐, 뭐 일찍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잘 쓰고 뭐 늦게 시작해서 못 쓰고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숫자를 쓸 때 처음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처음 쓸 때 이제 옆에 계신 어른분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좀 많이 갈리기도 해요. 자, 그 대표적인 숫자가 바로 1과 7이에요. 1과 7. 아이들이 봤을 때 1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쓸 때 이제 막대기 모양으로 일자를 이렇게 내려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 이제 활자화된 숫자를 보게 되면 그냥 막대기 모양으로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앞에 이제 조그마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다음 바닥에 있는 형태로 이제 1이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일자를 쓸 때도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아이들 눈에는 어떤 특정 부분이 더 길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조절이 안 되거나 해서 예, 과도하게 어느 부분이 좀 강조되게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처음에 숫자를 시키시다 보면 그게 바로 일자의 앞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머리 부분을 아주 길게 그리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통을 짧게 그리고 바닥을 길게 그리고 그러면 일자인데 머리도 길고 기둥은 짧고 바닥도 길고 그러면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자 모양과 좀 전혀 다른 모양이 되죠. 그거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네. 이제 처음에 그렇게 쓰는 거는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 또 그리는 거 표현해내는 게 이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자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조금씩 이렇게 짧게 되도록이면 짧게 이렇게 그릴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유도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있죠. 바닥도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한번 쓸 때마다 조금 짧게 쓰는 건 어떨까 이렇게 유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는 이자 모양도 지금 여기가 끝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어떤 아이들 숫자 그려보면 진짜로 이렇게 끝을 올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올릴 때마다 티 나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짧게 그려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안 그리는 건 어떨까 이렇게 유도하셔도 됩니다. 특히 숫자들 중에 조금 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육자하고 구자를 많이 어려워해요. 육자하고 구자. 육자하고 구자는 어디에 동그라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헷갈리죠. 근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에요. 육자는 쓰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뭐 많이 써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말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가운데서 시작해서 거꾸로 이렇게 말아서 위로 올리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지금 2학년 아이가 아직도 육자를 이렇게 쓰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육자 알아볼 수 있게 쓰고 그 다음에 숫자를 쓰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위에서부터 말았는지 아니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돌려서 썼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쓰는 방법적인 측면을 자꾸 제약을 가할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결론은 알아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게 써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 자기가 자기 숫자를 못 알아봐서 연산을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ING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실제 아이들 지금 제가 뭐 오늘도 수업하고 내일도 수업하고 계속 수업하는데 자기 숫자 자기가 쓴 거 못 알아봐가지고 엉뚱한 답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1자를 써놨는데 7로 계산한다거나 7을 써놓고 1로 본다거나 네, 실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자하고 3자도 좀 헷갈리게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2자하고 3자도 헷갈리게 쓰고 그 다음에 6자나 9자 아까 처음에 어디가 동그라미가 있는지 6인지 9인지 알아보는 게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자, 이 6자가 좀 이게 기둥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가 6자를 보면은 왼쪽 부분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 부분에 이렇게. 그죠? 여기 왼쪽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쓰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예. 근데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처음에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에 기둥이 있는지 자기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6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6하고 9는 그냥 그대로 180도 대칭시키면 되잖아요. 돌리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자 쓸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거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중간에 뭐 내리는 애도 있고 뭐 안 돼가지고 두 번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아이들 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구자 쓸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왼쪽에다 갑자기 기둥을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숫자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뭐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안 돼, 그러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숫자는 평생 동안 쓸 거고, 숫자를 배울 때도 1, 2분 만에 뚝딱 다 배우진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몇 년씩 걸쳐가지고 계속 수를 배우고 숫자도 써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숫자 쓰기부터 어른들의 안돼 소리 듣고 부정적인 말 소리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주눅이 들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정도 별로 안 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학습을 시키실 때는 뭐 엄마 아들 뭐 그 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 뭐 조카와 뭐 그 다음에 이모 고모 뭐 사이든 어쨌든지 간에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는 이제 뜻대로 안 될 때는 이제 뭐 사이가 뭐 멀어졌다, 벌어졌다, 막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뭐 100%, 제가 얘기하지만 100% 이제 경험이 실려 있는 얘기고요.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적용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학습적인 건 특별히 학습적인 거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떤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될 때는 절대 강압적으로, 그 다음에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는 게 그게 시작이구나라고 이제 많이 느끼고 그대로 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아이들 많이 다뤄봤거든요. 지금 만 3년이 넘도록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이제 변형되기 쉬운 약간 그런 물질 같은 그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 하나, 그 다음에 억양 하나, 말투 하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미세하게 영향을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쓰시면 안 되고, 이참에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 며칠 동안은 아예 그냥 그 갈등이 생겼던 부분을 아예 이제 꺼내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언급도 안 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아예 좋습니다. 예, 아예 좋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팁을 알려드렸고요. 6하고 9도 좀 헷갈리고, 9자 쓸 때도 이제 기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9자 쓸 때는 동그라미를 쓴 다음에 이제 가운데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그 7자처럼 쓰고 이렇게 구멍을 막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7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라고 여러 번 의사를 물어보는데, 이게 벌써 온 게 1학년 때니까 이미 숫자를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몇 년간 9자를 계속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잘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 배울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지금 더 9자를 좀 잘 구별되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8자도 그래요. 8자도 이렇게 첫 번부터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뭐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붙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크고 뭐 이렇게 별의별 모양들이 다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애 팔 못 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서 모양을 그립니다. 우리 정음이 딸내미 이렇게 팔자 쓰는 거 보니까 처음에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곧잘 쓰는데 그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오더니 아빠, 내가 팔자를 쓰는 다른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쓰는 건데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3자를 이렇게 2번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애들이 이제 느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팔자 모양 보고 3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아니면은 뭐 알파벳을 먼저 익힌 아이들은 B처럼 생겼다. 근데 B는 오른쪽으로 볼록볼록한데 팔은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팔자도 괜찮고요. 3자 같은 경우에는 팔자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볼록볼록하다.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썼던 거 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 놨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 지금 볼까요? 화면을 띄워봤는데 이게 우리 아이 5살짜리 지금 숫자 쓴 거예요. 제가 만든 학습지 가지고 1, 2, 3, 4, 5, 6, 7, 8 쭉 써놨죠? 예, 써놨는데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뭐 1, 2, 3, 4, 5, 6, 7, 8 쭉 따라서 잘 쓰다가 자, 아래에 보면 자, 아래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네. 3자 지금 거꾸로 썼죠? 예, 3자를 이렇게 거꾸로 썼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썼냐?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처음엔 이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3자를 쓰다가 어느 순간 왼쪽으로 3자를 쓰기도 하고, 네, 그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정말 이거 3자가 좀 반대 방향으로 된 것 같은데, 3자 여기 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아,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고치기 안 하셔도 돼요. 아, 저는 뭐, 아이가 이제 이거 사진 그대로 놔두면 6살, 7살 때는 뭐 3자를 거꾸로 쓰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추억으로 놔둡니다. 예, 3자.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고, 뭐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실제 5살 아이들의 현재 지금 실제 쓰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주. 마음속에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리고 아이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사자도 뭐 이렇게 거꾸로 쓰는 아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괜찮습니다. 네. 써놓고 나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려서 썼는지 잘 구분 안 돼요. 잘 구분 안 되고. 자, 되도록이면은, 네, 알아보게 써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쓰는 사람도 편리하게 써라. 네. 그래서 사자 막 이렇게 올려 쓰는 거 편리한 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지금 어떤 아이는 사자를 쓸 때 네,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쓰는 아이도 있어요. 네. 너는 왜 도대체 이렇게 쓰니? 라고 말하는 순간 숫자 쓰기 싫어져요. 그래서 놔둡니다. 예, 알아보기 쉽고.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조금 시간 안 들이고 좀 쉽게 쓸 수 있는 너도 좀 귀찮지 않니? 이렇게 여러 개. 이제 하나를 이렇게 몰아서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2번에 걸쳐 쓸 수 있는데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쓰다 보면요. 오자도 오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없는 숫자가 나오죠. 네, 재밌습니다. 아주. 네, 이거 뭐 결국에는 오자 또 예쁘게 쓰겠지만 한때 또 그렇게 쓰는 것도 귀엽게 받아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참으면서 화초에 물 주듯이 잘하는 게 별로 안 보여도 물은 계속 주죠.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치고요. 아이들 숫자 쓰는 것도 이제 꾸준히 조금씩 그 다음에 윽박지르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네 귀엽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네,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예쁘게 잘하는구나. 우리 뭐든지 하는 게 다 이쁘구나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이, 우리 조카 너무너무 예쁘고 하는 거 예쁘고 학습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이하고 학습하는 게 조금 더 스트레스 덜 받고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숫자 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제가 이미 벌써 찍어놨는데 5 만들기, 5에서 더하기, 10 만들기, 채워서 더하기 지금 영상을 지금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 방송 틀어놓으시고 네, 다른 일 하시면서 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이제 즐겨 들으시면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숫자 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